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통일사상입니다. 통일사상 중에서 교육론 마지막 7번째 시간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통일사상에서 본 종래의 교육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래의 교육론을 통일사상에서 입장에서 평가해 보자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를 이상적 인간상이라고 하고, 그와 같은 철학자가 국가를 통치하면 이상국가가 실현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 시대에 있어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철학자는 출현하지 않았고, 또 선의 이데아는 국가에서 실현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에 이르러 폴리스의 붕괴와 더불어 이데아의 사상도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선의 이데아 사상이 막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한 선의 기준은 정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이상은 실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세의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간이 되도록 교육한다고 했으나, 그러한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서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희생의 사랑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도대체 인간은 왜 사랑해야 하는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독교의 교육관으로는 인간성에 눈뜬 근대인들을 확신을 가지고 인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교육은 억압되어 왔던 인간성을 해방한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될 만하지만, 16세기 중葉부터는 고전을 학습하는 일에 국한되면서 교육은 형식화되어 갔습니다. 또 인간 중심에 치우쳤기 때문에 피교육자는 종교적인 도덕성을 점차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코메니우스는 인간이 내재하고 있는 소질을 이끌어내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하였지만, 그 내재한다는 소질이 어떤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또 참된 지식을 얻으면 그것이 그대로 덕과 신앙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범지주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통일사상에서 보면 참된 지식교육은 심정교육과 규범교육을 기반으로 할 때 비로소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메니우스가 주장한 세 가지 교육은 통일교육론의 심정교육, 규범교육, 주관교육에 통하는 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루소도 인간을 자연 그대로 성장시킬 것을 주장하였으나, 그가 말하는 인간의 자연도 애매하였습니다. 인간의 성질을 무조건 선으로 규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으로 한 심정교육과 규범교육을 행하지 않는 한 아무리 자연 그대로 기른다 하더라도 본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성장시키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칸트는 도덕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나 그의 도덕교육에는 확고한 기반이 없었습니다. 도덕의 기반이 되어야 할 하나님은 요청될 뿐인 존재에 불과하고 실존하고 있는지 없는지 애매했습니다. 또 칸트에 있어서의 개인적 규범으로서의 도덕만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인간 상호 간의 규범으로서의 윤리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페스탈로치는 지식교육, 도덕, 종교교육, 기술교육의 세 가지가 사랑에 의해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통일사상에서 말하는 심정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규범교육, 주관교육의 사고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페스탈로치의 지식교육과 기술교육은 통일사상의 주관교육에 해당하고, 도덕, 종교교육은 규범교육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또 전인격적 교육이라는 생각과 가정이 교육의 기반이라고 하는 생각, 통일교육론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목적이 3대 축복의 완성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도덕, 종교교육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에 관한 이해가 불충분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페스탈로치의 교육 이념도 확고한 것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페스탈로치의 교육론을 계승한 프레벨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프레벨의 이상상, 즉 이상적 인간상을 신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닮도록 인간을 성장시키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하는 통일교육론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허버트의 관념과 그 상호관계, 감정이나 의지 등의 모든 정신활동을 일으키는 근원이라고 생각하여 사상권을 둬야 함으로써
도덕적 품성이 실현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통일사상에서 볼 때 사상의 도야로 도덕성이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정을 중심으로 하여 선의 가치를 추구하고 규범을 지킴으로써 도덕성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존 듀이는 교육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성장과 진보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채 성장이나 진보를 주장한다고 해서 인간 본성의 소외나 사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과학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오늘날 듀이의 교육 방법을 실시해온 바로 그 미국 사회에서 많은 사회적인 병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 듀이가 목표로 한 실천적인 기술 교육은 심정교육과 구분교육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건전한 인간과 사회를 형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말하는 불주아지의 계급적 지배의 도구로서의 자본주의 교육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도구로서의 사회주의 교육은 계급투쟁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를 본 교육관에 불과합니다. 유물변증법이나 유물사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론의 틀 위에 세워진 공산주의 교육관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전면적으로 발달한 인간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지정의의 기능이 균형적으로 발달한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노동도 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노동의 능력을 전면적으로 발달시킨다는 의미였습니다. 또 노동과 결부된 총합기술교육을 주장했지만 노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총합기술교육은 단순한 노동기능의 교육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집단주의 교육은 개성의 존엄성과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끝으로 인주주의 교육은 개인의 가치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 나머지 개인주의, 이기주의 풍조를 낳았습니다. 또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인간성을 주장함으로써 가치관이 상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회의 혼란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토로한 심정교육과 규범교육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이 확고한 것이 되며 사회의 조화와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상 교육론에 대해서 마치고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